오늘은 몸에서 나타나는 특정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느 분께서는 이런 증상이 오고 난 뒤 3년이 지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하시고, 또 다른 분께서는 눈이 침침해져 백내장 수술까지 받으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심코 지나치다가 어느 순간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증상이 오면 왜 3년 안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몸에서 보내는 미묘한 경고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3년 뒤에 확실하게 병이 왔다고도 증언하셨는데, 처음에는 그 경고가 아주 작게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가벼운 통증이 느껴지거나 식사 후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눈이 침침해지는 등 일상에서 흔히 겪는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더 큰 질환의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기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자기 몸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눈이 침침해진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분의 사례처럼 우리의 감각기관은 특히나 몸의 이상을 빨리 감지해주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눈이 흐릿하게 느껴지거나 예전보다 시력이 떨어졌다고 생각되면 안과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내장 같은 질환도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상한 기색이 느껴지신다면 미루지 말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가벼운 증상은 누구에게나 있지 않나요?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문제는 그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점점 빈도가 잦아질 때입니다. 예를 들어 어깨가 결린다고 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도 그런 통증이 누적되면 나중에는 목과 척추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정도만 아프다가 그 이튿날은 괜찮아져서 넘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더 자주 오고 오래 가게 되면 이미 다른 합병증을 부를 수 있는 상태로 악화된 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3년이라는 시간은 짧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떤 질환들은 발병하기까지 잠복기가 길어서 초기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는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 미리미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께 몸의 경고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챙겨야 할 사항들을 차근차근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소화가 불편하시거나 어딘가 자꾸 결린다거나 몸이 이상하게 무겁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떤 분들은 3년 뒤 병이 찾아와 고생을 크게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침침해진 시력 문제로 수술까지 하셨다고 하니까요. 자,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요 신체 부위별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체내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 중 하나는 소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속이 늘 더부룩하거나 밥 먹고 나면 트림이 과도하게 나온다든지 소화가 자주 되지 않아 오래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꼭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소화 기관에 만성 염증이 있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 영향이 체내 여러 곳으로 퍼져서 다른 질환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경 써야 할 곳은 우리 뼈와 관절입니다. 관절통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증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젊은 분들 중에도 스트레스나 잘못된 자세, 과도한 다이어트 등으로 인해 뼈가 약해지고 관절이 손상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벼운 통증이 있다고 해서 참기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관절이나 뼈 문제는 방치할수록 악화 속도가 빨라지며 결국 몇 해 안에 큰 수술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통증이 사소해 보여도 오래가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몸이 보내는 신호 중 흔히 간과하기 쉬운 것이 피로감입니다. 단순한 피로는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로 해소될 수 있지만, 한 달 이상 장기간 지속되는 피로감이나 잠을 푹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은 피곤함은 만성 피로 증후군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겼느냐, 아니면 조금씩 천천히 시작되었느냐인데, 서서히 시작되어 점점 심해지는 경우일수록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혈압이나 혈당 같은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는 증상이 심해지기 전까지 알아채기 어렵지만, 생활습관 개선과 초기 치료가 늦어지면 합병증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방문을 꺼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다리가 저려서 병원에 가보니 이미 상태가 많이 진행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재빨리 검사받아보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또 정서적인 부분도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심해지면 식습관이 무너지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눈이 침침해지고
피곤함이 극도로 쌓이면서 갑자기 소화장애가 생기거나 혈압이 높아지는 증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심리적 요인 역시 중장기적으로 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마음 건강도 잘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운동이나 취미생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호흡법 등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증상이 오면 3년 내 건강이 나빠진다는 말이 무서워 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일찍 알아차리고 관리에 들어가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체감하시고 경험담을 전해주시는 만큼 절대 가볍게 넘길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잘 듣고 한 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확인해 보시는 걸 습관화해 보시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소화불량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서너 번 반복되어 식사 때마다 부담을 느끼신다면 적신호가 켜졌다고 보셔야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을 비롯해 대장 관련 질환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큰 병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으니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검진이나 전문 의료진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부 변화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피부가 갑자기 가려워지거나 특정 부위에 오랜 기간 발진이 생기는데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냥 단순한 알레르기나 아토피로 넘길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체내 장기에 이상이 생기면 피부 상태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아서 단순히 연고만 바르고 많은 식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다른 부위의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건선이나 자가면역 질환 같은 건 초기에 잡지 못하면 이후 몸 전체 컨디션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눈 관련 질환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침침한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책이나 휴대전화, 화면을 볼 때 부쩍 더 힘들어지시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백내장과 녹내장 모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고 안압이 높아서 시야가 좁아진다 싶으면 가능한 한 빨리 양과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미 어떤 분은 침침함을 무시하다가 수술까지 받게 되셨으니 시력이 예민하게 반응할 때는 꼭 상태를 점검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이 외에도 목과 어깨 통증, 허리 디스크, 손목 터널 증후군, 무릎 관절 문제 등 다양한 통증 질환이 생각보다 젊은 세대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거나 스마트 기기를 자주 들여다보면서 목과 어깨에 부담을 주기 마련인데요. 통증은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진통제나 파스, 찜질 등으로 가라앉힐 수 있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몇 해 후에는 커다란 수술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치하다가 건강을 급격히 해칠 수도 있다는 말이 이런 부분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면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호흡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복식호흡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면서 천천히 입으로 내쉬는 겁니다. 들이마실 때의 시간과 내쉴 때의 시간을 비슷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조금 가라앉으면서 몸 어딘가에서 느껴지던 통증도 살짝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꾸준히 실천하시면 스트레스 완화와 함께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요한 생활습관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식습관입니다. 과식과 폭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가공식품이나 지나치게 단 음식 섭취를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야채와 단백질, 좋은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해 주시고 물도 하루에 여러 번 충분히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편이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간혹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편의점 음식이나 배달 음식으로 때우기 쉬운데 나중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영양 밸런스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운동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몸이 나른하고 운동이 귀찮게 느껴지더라도 일주일에 서너 번이라도 가벼운 산책이나 맨손 체조를 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특히 관절 건강이나 심폐지구력을 위해 적절한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좋습니다. 운동을 통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면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력도 함께 강화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례들 속에서 느끼셨겠지만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는 정말 사소하고 때로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지 뭐하고 넘길 만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신호들을 무시하다 보면 3년 안에 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경험담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어떤 분은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전해주셨고 다른 분은 눈 수술까지 겪으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널리 공유되는 이유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두통이나 불면증, 피로감을 유발하여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이럴 때 가볍게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면서 몸을 풀어주고 때로는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고 신체 증상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강검진을 꼭 정기적으로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흔히들 한 해에 한 번 혹은 두 해에 한 번 정기적으로 받는 걸 권장하는데요. 그때그때 큰 문제만 없으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작은 변화라도 캐치해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검사 수치가 작년에 비해 약간 높아졌다든지 갑상샘 기능이 살짝 저하되었다든지 하는 식으로 미묘한 변화를 조기 발견해 관리할 수 있다면 3년 뒤 건강이 무너지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가족력이나 유전적 요인이 있는 질환이 있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나 고혈압, 심장질환, 갑상샘 질환, 암 등은 가족력이 있을 경우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주변 지인이나 가족 중에 해당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례를 보셨다면 나에게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초기에는 가벼운 증상으로 지나갈 수 있어도 어느 시점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체 증상과 함께 정신적인 부분도 놓칠 수 없는 게 우울감이 커지면 면역체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결국 몸의 염증 반응을 활성화하고 잦은 두통이나 소화장애, 수면장애 등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면 몇 해 안에 건강을 큰 폭으로 잃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너무 고민을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심리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적극적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들도 병의 전조가 될 수 있나 하고 놀라실 수도 있을 듯합니다. 사실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여도 되짚어보면 그때 그런 사인이 있었는데 하고 기억나는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불면증이 지속되면서 머리가 아프고 잦은 만성피로로 인해 체력이 떨어져서 운동할 엄두조차 못 내는 상태가 몇 달 이상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결국 다른 질환이 연쇄적으로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에이, 나는 별 문제 없을 거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작은 신호들이 나타났음에도 습관적으로 무시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러 사례와 조언을 떠올리시며 자기 몸 상태를 다시금 점검해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3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 안에 몸이 크게 나빠진다는 건 이미 우리 몸 어딘가에서 시작된 이상 신호가 방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3년 후를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증상에도 귀를 기울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실천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눈 건강에 관해서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량이 늘면서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침침해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눈이 자주 건조하거나 초점을 맞추기 어려운 느낌이 드는 분들은 눈 영양제나 인공눈물 사용도 검토해보시고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책이나 화면을 오래 보는 일이 업무나 학습 때문에 unavoidable한 경우가 있더라도 가끔씩 먼 곳을 바라보며 눈 근육을 풀어주는 습관을 들이시면 피로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놓치기 쉬운 신호 중 하나가 체온 변화입니다. 특별히 감기가 들거나 몸살기가 없는데도 몸이 으슬으슬 춥게 느껴진다든지 반대로 자주 열이 달아오르는 느낌이 든다면 갑상샘 기능이나 면역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사소한 증상이 이어진다면 병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혹시 혈액검사에서 빈혈 수치가 낮게 나왔는데 조금 피곤하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방치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역시 3년 뒤에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빈혈은 다른 질환의 동반 증상일 수 있으며 만성화되면 일상생활에서도 피곤함을 크게 느끼게 되어 활동량이 줄어들고 결국 체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게다가 머리가 어지럽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을 방치하면 사고 위험도 커지므로 꼭 적절한 처방과 영양 공급을 하셔야 합니다. 한편 가벼운 운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늘상 하지만 실천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스트레칭과 걷기를 습관화하면 몸의 순환이 좋아지고 근육과 관절의 뻣뻣함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또 정적인 생활 습관이 지속되면 자세도 나빠지기 쉬워서 가슴이나 허리 쪽에서 통증이 잦아지게 됩니다. 이런 자잘한 통증이 누적되면 결국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 건강을 위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사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날 있었던 좋은 일이나 감사한 일을 하나라도 적어보면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마음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전반적인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에 기여하며 그 결과 신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요약하자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라도 귀 기울이고 이상 징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적인 검진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생활 습관들을 재정비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특히 스마트 기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눈과 목, 어깨, 허리 등에 무리가 가고 동시에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서 면역력까지 떨어지는 악순환이 올 수 있으니 수시로 자세를 고쳐주고 쉬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방치했다가 3년 후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경험담을 전해주셨습니다. 눈 침침함이나 소화장애, 온몸의 피로감, 가벼운 통증 등이 그 시작점이었다고 합니다. 이 신호들을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며 넘기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무시는 곧 커다란 질환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특히 어떠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오면 그제야 큰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불편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앞으로의 날들을 건강하게 보내시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몸과 마음을 세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 주변에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가볍게라도 권유해보세요. 한번 병원 가보는 게 어때? 한번 검사해보자 하고 말이죠. 작은 경각심이 때론 큰 병을 막는 좋은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누며 공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까지 아프고 마음이 힘들면 다시 몸까지 무너지기 마련이니까요.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또 좋은 방법을 공유하며 모두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정맨이었습니다. 언제나 건강이 최우선임을 잊지 마시고 몸이 들려주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